자, 경제연화를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소식은 조금 전 짚어왔었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 반응에 대한 것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상황이 얼마큼 심각합니까? 예, 지금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면서 그 피해자가 신고된 것만 해도 지금 수천 건에 달하고 있고요. 예. 곳곳에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범죄 또는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일파만파인데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느냐? 불법 사금융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지금 심각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높아진 대출 문턱. 요즘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금융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예. 또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파산 또는 연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뭐 달러 빚을 내서라도 일단 막아야 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야기가 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당장 급전을 빌려주되 다른 조건을 많이 걸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고금리라든지 또는 심지어 뭐 친인척 개인정보 뭐 특히 뭐 나체 사진까지 요구해서 그걸 SNS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협박하는 이런 어떤 악질적인 범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타나서 그렇죠. 사금융 피해자들과 만나고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정부도 발긋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를 확인하셨겠습니다만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약탈 범죄이다, 또 암적 존재라고 비판을 하면서 엄단을 지시했고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추심 행위 때문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일단 뭐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일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우리나라 대부업법에 따르면요, 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행위, 예. 이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최고 뭐 징역 5년 이하까지 가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되고 있고요. 또 서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최고 금리 지금 오늘 현재 20%입니다. 20% 이상의 금리로 계약을 한 것은 원천 무효이고 그 초과분은 다 토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그 급한 심리를 이용한 이 사금융이 독버섯처럼 퍼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을 상대로 현재 사금융 피해자를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받는 즉시 바로 조사에 지금 신고를 받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금융은 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러니까요. 또는 뭐 잔인하기조차 하거든요. 예. 그걸 바로 이제 돈을 받는 것을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을 추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은행 같은 공적 금융기관도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나서서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추심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추심업자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 채권자, 채무자를 향해서 접근을 하는데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그렇죠. 뭐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밤늦게 집을 찾아온다거나 또는 아들, 자녀의
학교까지 방문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것을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형하는 그런 어떤 그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면 현재 공정채권 추심법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스토킹 범죄 금지법이 훨씬 더 처벌 강도가 높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 앞 100m까지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데는 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전미 자동차 노조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실 뭐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좀 숨기지 않았고요. 노동자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표심을 좀 다시 얻기 위한 이런 노림수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미국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중국발 전기차와 배터리 이게 지금 홍수처럼 전 세계로 싼 가격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가장 앞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중국 내에만 팔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드디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 값싼 전기차와 보조금이 전 세계로 흘러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노조에 나가서 노조를 격려해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가서 아주 확실하게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막겠다.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 미국 입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또 한 번 세계가 풍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왜 이러냐?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도 많이 가세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시는 대로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부진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투표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예. 특히 미국의 선거에서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나머지 전체 44개 주 정도는 선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이미 쏠려 있는데 미국은 성자 독식 제도라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선거인단을 완전히 한 곳에 다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야 득표율이 비슷한 경합주가 문제입니다. 그게 6개 주가 있는데 미시간, 뭐 일리노이 이런 주들이 있어요. 거기가 대부분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있는 주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자기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에 표를 얻어야 되고 미국 자동차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지금 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미국, 중국 간의 대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경제 수장들이 만남을 가졌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테이블에서 뭐 오늘 주요 경제 의제도 그렇고요.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다음 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총회가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경제계에서는 에이펙 회담보다는 이 에이펙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예. 거기에 좀 초점을 아주 역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에 가장 보틀렉이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이거 해소 없이는 세계 경제 침체가 해소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번에 중국과 미국은 양측의 어떤 미국은 미국대로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이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디플레 상황 속에서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속에서 미국과 합의를 해보자. 이래서 정말 모처럼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예. 그동안에 주어져 왔던 반도체 문제라든지 배터리 문제, 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저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리펑 그 중국 시진핑의 경제 책사죠. 예.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원칙 논쟁에 서로가 그동안에 세계 경제를 억제해왔던 상당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전기차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도 있거든요. 과연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찾느냐, 이것이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